길 위에서 묻다. 오늘은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대대효정길 52 창녕의 한 시골길 위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잖아요. 새해에는 이런 걸 배워보겠어. 이런 자격증을 따보겠어. 이런저런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유용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길 위에서 묻다를 통해 이 기술을 배우신다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고 확신합니다. 그 기술이 뭐냐고요? 이 기술은 바로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아니 사실은 자주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왜 이렇게 뒤처진 것 같지? 타인의 속도를 보며 나의 걸음을 의심하고 타인의 성취를 보며 나의 여정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교는 우리가 우리만의 속도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멈춰 세우고 삶의 속도를 잃게 만드는 함정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느리지만 강하게 움직이는 2대 트랙터 앞에서 묻습니다. 나만의 속도를 지키며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은 무엇일까? 사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싶어서 비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교하기 싫어도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이런 비교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건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할 때 다른 사람의 최상의 순간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타인의 성공은 유난히 확대되어 더 커다랗게 보이고 현재의 나는 상대적으로 잔뜩 움츠러들어 더 왜소하게 보이니까요. 이런 비교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열등감과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용한 도구가 바로 심리적 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삶의 기술인데요. 심리적 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이나 사람 또는 상황을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떨어져서 바라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간격을 두고 사건과 사람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거리를 벌림으로써 감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나 자신과 타인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비교하지 않는 삶의 기술이니까요. 이 기술을 완벽하게 익힐 수 있는 방법,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시간적 거리두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그에 져서 나는 왜 시간에 쫓기는가 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재의 작은 좌절에 너무 몰두하면 우리는 더 큰 미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짐바르도는 시간을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보는 습관이 우리의 현재를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무만 보고 있으면 숲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개별적인 나무들에만 집중하다 보면 숲 전체가 얼마나 풍성하고 조화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숲을 바라보는 능력이, 시간을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현재 내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느껴지는 이 작은 좌절감은 결국 지나가는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와 불안감이 여러분을 몰아붙일 때 시간을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보세요. 5년 후, 10년 후의 더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오늘 내가 느끼는 이 비교와 비교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불안은 생각보다 작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숲 전체를 바라보면 그 속에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게 보이는 것처럼요. 지금 여러분께서 많이 불안하시다면 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요즘에 내가 너무 싫어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현재의 시간에서 바라보는 나는 못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못난 내가 아주 커다란 나무처럼 보이죠. 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나의 인생이라는 이 울창한 숲을 이루는 작은 나무에 불과할 겁니다. 이 모든 내가 쌓여서 더 울창한 숲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작은 실패에 얽매이지 마시고 먼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면서 계속 걸어가세요. 우리의 숲을 향해 계속 걷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도를 유지하며 계속 걸어갈 때 우리는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큰 목표와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적 거리두기의 다음은 정서적 거리두기입니다. 정서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타인의 성공이나 사건에 대해 느끼는 강렬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감정을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그에 져서 감성지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우리의 중요한 나침반이지만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 여러분도 감정에 휘말려서 충동적인 선택이나 행동을 하고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저도 많습니다. 그렇죠. 감정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방향이 늘 옳지만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붙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서적 거리를 둔다라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되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죠. 말 그대로 감정이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나는 현재 취준생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보다 취업시장이 더 꽁꽁 얼어붙어 있다라고 느껴지죠. 겨울의 추위보다 취업시장이 더 혹독하게 느껴집니다. 이때 친구가 원하는 직장에 취뽀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취업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과 동시에 열등감이 밀려오죠. 바로 이때 나는 왜 계속 탈락하는 거지? 왜 나는 저 친구처럼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친구가 취업을 했다는 건 그 친구의 시간이 먼저 온 것뿐이야. 나도 꾸준히 걷고 있으니까 나의 시간이 분명히 올 거야.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내 인생의 봄이 곧 올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면서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정서적으로 살짝 멀리 떨어져 나를 다독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비교의 감정이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데니얼 골먼이 강조한
자기인식과 감정 조절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죠. 끝으로 물리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물리적 거리두기는 타인과 나를 물리적으로 떼어놓음으로써 비교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거리는 반드시 지리적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 거리는 정보나 상호작용의 양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마주하는 자극의 강도를 조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쇼네이커는 그에 져서 행복의 함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환경에 노출될 때 우리의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쇼네이커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비교와 경쟁을 자극하는 환경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비교와 경쟁을 자극하는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마주하는 자극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 문장을 말하자마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SNS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SNS를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순간만을 SNS에 올리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스러웠던 장면, 절대 잊고 싶지 않은 강렬한 기억들을 SNS에 올리곤 합니다. 아주 선별된 장면들과 기억들이죠. 하찮은 일상이나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 내 인생에서 잊고 싶고 지우고 싶은 장면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SNS의 특징이죠. SNS는 누군가의 삶의 하이라이트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리적 거리두기는 비교와 경쟁을 자극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싶으시다면 타인의 하이라이트를 들여다보는 시간은 줄이고 나만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책을 읽는 것도 좋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일기를 쓰면서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잘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길 위에서 묻다를 듣고 있는 것도 물리적 거리두기의 훌륭한 실천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길 위에서 묻다를 들으면서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나 자신의 이야기에 더 깊이 몰입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쇼네이커가 말했듯 우리의 행복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가 정의한 성공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길 위에서 묻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밤은 SNS를 하다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나의 감정은 어떤지, 요즘 나는 인생이라는 이 커다란 숲에서 어떤 나무를 심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또 살펴보세요. 그 시간들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여러분만의 속도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는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사서 고생하는 사람 1위야.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웃음이 나더라고요. 사실 사서 고생한다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싫진 않더라고요. 제가 막 웃으니까 그 친구가 좋은 뜻으로 말한 거라고 앞에 포지티브를 꼭 붙여야 한다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제가 오해 안 한다고, 너무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한다고, 영광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서 고생한다라는 건 내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구태여 인생의 길을 돌아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 속에서 나만의 길을 개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저의 속도를 지켜내면서 그렇게 저의 행성을 키워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토록 추운 이 겨울에 마이크를 부여잡고 이렇게 길 위에서 묻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성공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타인의 성공이 마치 나의 실패인 것처럼 조명하게 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출발선에서 각자 다른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먼저 도착했다고 해서 내가 뒤처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트랙과 나의 트랙은 이미 다르니까요. 내가 걷는 길은 내 속도에 맞춰져 있고 그 길 위에서 발견하게 될 풍경은 오직 나만의 것입니다. 헤맨 만큼 내 땅이 된다라고 하죠. 여러분이 걷는 길 속에서 여러분의 속도로 발견한 것들만이 여러분의 풍경이 됩니다. 모두 다 여러분의 세계가 될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또 스스로를 책망하게 될 때, 그럴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건 내 길이고 내 속도야. 나는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에는 없던 하나의 길에 한 걸음을 더했어. 잘하고 있어. 계속 걸어가보자. 우리는 모두 자신의 속도로 걷고 있는 여행자입니다. 중요한 건 목적지가 아니라 그 길 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는 것들이죠. 그 모든 길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고유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께서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은 누군가의 길과 같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험가들이니까요. 지금 길 위에서 묻다를 들으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플레이를 잠깐 멈추시고 따라서 말씀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나의 길이 다른 사람의 길과 달라도 괜찮아. 내가 나의 속도로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묻다가 함께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콘텐츠를 준비하고 녹음하면서 이 콘텐츠를 들을 여러분을 상상하면서 제 길도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서 그 또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께서 걷는 길 위에 늘 따스한 햇살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 위에 따스한 햇살이 되고 싶은 저는 키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또 다른 길 위에서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